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락장에 익숙한 나머지 작은 수익을 예단하고 매도를 하기보다는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요, 지수 목표치와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21년 6월 25일 날 3,316포인트를 고점으로 했어요. 지난해 9월 30 장중에 2,134포인트, 즉 고점 대비 35%가 넘는 큰 폭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 정부가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어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는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타났죠.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요, 물가 조절을요 2% 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달에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요 9.1%까지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타나니까는 또 정부 차원에서 시중에 돈을 끌어들이는 긴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고강도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0.25%였던 금리가요, 지난 12월 달에 4.5%까지 급격하게 높였고, 이번에 2월 1일 날 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0.25 금리 인상을 했어요. 4.75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5%까지 올릴 걸로 전망이 됐죠. 이렇게 고강도 긴축 정책이 필요했다. 그러면 또 시중에 돈이 또 싹 끌어들이다 보니까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 차원에서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지수가 상승 반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유가 같은 경우도 서부 텍산 기준으로 작년에 최고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던 것이 최근에 80달러 미만으로 내려왔고요.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에서 이번에 4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2.9%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 침체가 견착륙보다는 영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금리 같은 경우도요, 지금 캐나다에서 지난주에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중단을 하는 그런 시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강도 긴축 정책이라든지 이미 피크 아웃이 최고점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는 미리 선반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코스피 지수의 일봉 한 2년치 모습인데요. 자, 4번에 걸쳐서 하락한 그런 모습이 있죠. 2021년 6월달 고점으로 해서 10월달까지 한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때 하락폭이 한 13% 정도 됐죠. 보통 4번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보통 13에서 15% 정도 내외를 하락했고, 또 작년 1월 달에 한 번에 또 두 번째 하락, 그리고 6월 달에 한 번 하락, 또 9월 달에 하락하는 이렇게 4번에 걸쳤는데, 재밌는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지난 2021년 6월달 고점으로 하락해서 반등을 줄 때 어디서 저항받습니까? 바로 이 전저점 수준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작년 1월달에 하락한 이후 반등을 줄 때 저항이 어딥니까? 바로 12월달 저점 수준에서 반등이 제한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있죠. 자, 6월달에 또 하락을 하고 반등을 주는데 어디서 저항을 받습니까? 바로 이 5월달 저점 수준에서 저항을 받고 또 한 번 약세 모습이 보이죠. 자, 2134포인트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줬다가 이 저점 부근, 이 작년이죠. 7월달 저점 23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반등에 나왔지만 저항을 맞고 되밀렸지만은, 그죠?
다시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하락 추세가 멈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번에 하락을 했다 상승을 하는데,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돌파를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수급적으로도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올해 새해 들어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외국인들이 6조 8천억을, 그죠? 이 코스피 시장 쪽에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이 7조 원 매도죠. 자, 기간을 좀 더 넓혀 보면요, 6월 1일 날, 그러니까는 지수가 2680포인트 돼서 하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을 봐도 개인이 6조 9천억을 매도하고 외국인이 10조 원 넘는 순매수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6월 1일 기준 2680포인트 때까지는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좀 기간을 넓혀서 3월 1일로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6,800억 순매수고 개인이 4조 8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죠. 기간만이 6조 9천억. 그러면 지수는 일단은 이 2680에서 2700, 뭐 한 80포인트까지는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하다 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지 저항선을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추세는 상승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수급도 크게 개선이 돼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이 전체 낙폭,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16포인트에서 지난 저점 2134포인트가 1182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 수준 591포인트까지 반등을 준다면 2725포인트. 그러면 지금 대부분들이 2700선까지는 반등이 나타나는 목표치가 나타나죠. 특히요, 환율 부분도요, 1440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1231원으로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이 1231원이 언제 때 시기였냐면요, 바로 작년 2월과 4월 달 수준이다. 그때가 바로 환율이 1230원 내외에서 머물렀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격대, 그렇죠? 그러니까 2월과 6월 사이 지수대응으로 보면 아까 만들어 2680에서 2750포인트 대께 수준이다. 그러면 이때까지 환율로 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다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이번 반등장은 2700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요, 이것이 다이렉트로 2700까지 가기보다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 정고점, 저점 지지 저항이 나타났다 해서 하락할 때요, 그러한 부분에서 요번에는, 그죠? 지난 이 6월달 하락을 하고 8월달 반등을 줬던 2540포인트인데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전후에서 아마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한번 올랐다 조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200일 이동평균선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200일선 돌파돼서 이번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2430포인트인데, 그렇죠? 그를 조정받을 때 지지 삼아서 반등을 줘서 2700까지. 그래서 2550 내외에서 한번 숨 고르기가 나타난다. 200일 이평선까지.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가서 2700까지 가능한. 물론요, 좀 지나고 보면은 저 바닥과 고점은 지나봐야 압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경착륙이 오면은 지난 9월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연착륙되는 가능성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난 9월 30날 2130포인트가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역 헤드 앤 숄더형 모습으로 상승 전환됐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은 일단은 2700까지 열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 무료 문자 정보 신청 있죠. 이수장 증권TV에서 최근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회사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세네 번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아침 8시 한 50분쯤이었죠. 증시 주요 일정 및 뉴스 특징주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보내드리고, 또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 중기 종목, 단기 종목, 그죠? 또 신규 추천 종목 이런 식으로 하루에
3세 정도가 제공이 되니까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서요. 이 성함하고 무료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은 월요일서부터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주가 사이클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가분들이 많이 떠난다 그러죠. 근데 주가는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일정 기간을 두고 상승과 하락을 하는 등락이 영원히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상향이죠.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97, 8년도에 IF 사태로 주가가 한번 크게 277포인트까지 하락했지만 빠른 시기에 다 회복을 시켜줬고 그리고 세계 금융 위기 때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은 1, 2년 동안에 다 회복했다. 그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크게 하락했다. 1,400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올랐고 최근 조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죠? 남들이 손실이 많이 봤을 때는 이제는 내가 조금씩 사야 될 때라 보시고 남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투자 하면은 이제는 나도 매도를 조금씩 줄여 나갔어야 된다. 그죠? 그러한 부분 역발상으로 하면은 그죠? 시장 대비해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그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지금은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아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종목, 이러한 종목군들을 또 바닥권의 종목, 많이 뜬 종목, 비중을 조절을 해서 축소와 그리고 확대를 통해서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강조해 드렸던 것이 K컬처제 엔터주의 JYP 엔터. 지금 역사적 신고가 수준이죠. 자, 이런 종목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비싸게 이익을 극대화할까, 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 대신 최근에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것이 전기, 전자,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경기 민감 쪽, 건설 쪽, 중동 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러한 종목은 지금 바닥권에 있으니까 비중을 넓혀갔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또 올라오면 또 줄여서 못 갔던 또 조정을 받은 종목으로 확대, 이러한 식으로 그렇죠? 비중 조절을 통해서 보면 꾸준하게 안정된 수익이다. 다들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 그러면 돈을 벌려면 빨리 많이 버는 게 좋은데 주식시장 우리가 아마 많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렇게 만만치 녹록치 않은 주식시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4, 5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끌고 가면서 비중 조절을 해야지만이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전기, 전자 우리가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이제는 또 한번 재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삼성전기 한 16만 5천 원 내지 거래량 과열 시에는 조금 이제 줄여줘야 되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이미 갖고 계시는 종목은 보유를 하되 신규로 노려보는 것은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그죠? 자동차 자율주행도 되지만요, 이 메타버스라든지, 그죠?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죠? 그러한 쪽이기 때문에 이 전기 전작도 포함되는데 상당히 움직임이 눈에 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하이비전 시스템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받을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자동차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좀 턴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기아, 현대, 오토, 에버 이러한 종목군들 올라갈 때가 아니라 이 3, 4일 조정받을 때 계속적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지금 장비주라든지 폐배터리 쪽, 폐배터리는 어차피 전기차의 2차 전지가요, 사용 수명이 한 8년 정도 된다 그러죠. 이제 2, 3년 전부터 본격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흐름은 좀 시장 흐름과 맞지 않다. 장비주도 우리가 근데 그래서 2차 전지는 소재 쪽죠.
뭐 포스코 케미칼 그냥 기본 물량만 우리가 올라갈 때 다 많이 줄였어요. 그냥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 아직은 타이밍이 장비 그리고 폐배터리 아직은 조금 움직임이 약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자동차 자율주행 쪽으로 이쪽은 관심 갖고 K컬처 아까 말씀드린 대로 JRP 이제 우리가 75,000원 하면 아니면은 또는 이 거래량 과열 120만 주 이상 나오면 줄이자 했죠. 이거는 이제 축소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자, 우리가 이제 고생을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죠. 업종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기본 물량 아직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은데 바닥권 인식은 강합니다. 그래서 기본 물량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NK맥스라든지 뭐 ST바 기본 물량만 당분간 끌고 가고 시장 흐름이 변화되면은 추가 매수는 그때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기타 쪽 로봇 관련주는 이제 이미 너무 많이 떴어요.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얼마나 강조 많이 해드렸습니까? 이제 크게 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내 손을 떠나지 않았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리오프닝도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화장품이 있죠. 호텔 신라라든지 움직이는 상동이 저는 우리가 롯데관광개발 한 중기적으로 한 18,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뭐 계속적으로 보유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새롭게 최근에 강조를 해드리는 것이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가 좀 단기 상승했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 종목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기 민감주가 아닌가. 그 중에 건설, 중동붐이 지금 있죠. 네옴시티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최근에 조종심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비중을 높여도 된다라는 말씀드리는데요. 계속적으로 관심은 지금 전반적으로 K컬처 엔터주는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자동차, 기아,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경기 민감주 건설 쪽 중동품 때문에 이런 쪽은 비중을 확대하고 전기전자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 하이비전 시스템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나머지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소재라든지 뭐 로봇 관련주 음식료 리오프닝 이러한 종목은 그냥 보유하면서 관망만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 주도주에 따라서 목표치를 2,700 정도로 보고 미리 수익을 약시장에 익숙해서 예단해서 빨리빨리 매도하기보다는 좀 끌고 가고 물론 단기 종목 단기 종목은 철저하게 손실이 났건 이익이 났건 짧게 쳐야 됩니다. 왜냐면 새로운 종목을 또 단기니까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한 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이 나건 손해를 나건 철저하게 되는데 이러한 종목 이소장 증권TV에서 무료로 보내드리는 정보에 당연히 단기 위주 종목도 많이 보내드립니다. 특히 증시 일정 및 뉴스 특징주를 통해서 매일 오전 장전에 보내드리고 또 조정의 마무리 우리는 올라가는 거 종목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주도주라든지 차트 완성도가 높은 조정의 마무리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하루에 뭐 한두 종목 정도 아니면 2, 3일에 한 종목 정도 보내드리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 이수장 증권TV 아까 말씀드린 이 전화번호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은행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 정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발송을 해 드리는 거고, 이것은 우리 많은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유료로 나갑니다. 6개월에 200만원, 1년에 300만원이죠. 이것도 좀 많이 할인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종목은 특히 더 우리가 단기 매매보다는 좀 중장기로 일주일에 뭐 한 종목 내외 나갈까 말까죠. 신규 종목이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되게 나가고 또 종목 추천하면 리포트 형식으로 또 자세하게 나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금액이 크시거나 아니면 돈을 내고 좀 당당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신한은행으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010-2420-6710으로 이 입금자 명과 그리고 입금했다는 내용 그런 부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유한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을 해 드릴 테니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